가바나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준비된 발표 자료는 늘 좋게 마련이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바로 그 다음에 시작됩니다. 월스트리트에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지는 시간이죠. 오늘 저희는 그 질문과 답변을 현미경으로 보듯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가바나의 진짜 속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실적 발표에서 이 질의응답 시간이야말로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회사가 뭘 숨기고 싶어 하는지, 또 어떤 부분에 가장 자신감이 있는지를 가장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순간이거든요. 분석가들은 회사의 약점을 파고들고 경영진은 그걸 방어해내죠. 과연 월스트리트는 카바나의 어떤 점을 가장 궁금했을까요? 자, 첫 번째 핵심 질문은 역시나 성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미친 듯이 성장해온 카바나잖아요. 근데 혹시 이제 그 성장 엔진이 좀 식는 건 아닌지, 또 요즘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괜찮은 건지 이런 우려 섞인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월스트리트가 가장 먼저 딱 짚은 게 바로 이 패턴의 변화였어요.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카바나는 보통 연말로 갈수록, 그러니까 4분기에 차가 더 많이 팔리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이게 얘네들 패턴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왠지 좀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JP 모간 분석가가 바로 물어본 거죠. 성장 스토리가 꺾이는 신호입니까? 하고요. 하지만 CEO 어니 가르시아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가이던스가 좀 보수적으로 보일 순 있지만 우리 사업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전혀 변한 게 없다는 거였죠. 시장의 걱정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우린 우리 갈 길 간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셈입니다. 자, 성장에 대한 의심이 어느 정도 해소되니까 분석가들의 관심은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알겠다. 성장은 한다 치고 그래서 돈은 어떻게 버는데? 바로 카바나의 수익성, 그 핵심을 파고들기 시작한 거죠. 특히 이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진 지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차량당 총이익, 줄여서 GPU입니다.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해요. 그냥 차 한 대 팔아서 소매 마진, 금융이익, 이것저것 다 합쳐서 총 얼마가 넘느냐 하는 거죠. 당연히 이 숫자가 높을수록 장사를 잘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카바나 비즈니스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바로 이 GPU가 연말에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요인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따져 물었어요. 슬라이드에 정리된 것처럼요. 첫째, 연말에는 중고차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마진이 줄어들겠죠. 둘째, 카바나가 금리 인하로 얻은 이익을 고객들한테 더 낮은 이자율로 돌려주겠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결국 비용이잖아요. 월스트리트는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단기적인 압박들을 회사가 과연 잘 버텨낼 체력이 있느냐, 바로 이 점을요.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분석가들이 가장 흥분했던 것 같은데요. 카바나가 그냥 중고차 회사가 아니라 기술 기업이라고 불리는 이유, 그 차별점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오펜하이머의 분석가가 AI 기술은 얼마나 잘 쓰고 있나요? 라고 묻자 CEO 어니 가리시아가 바로 이 말을 하면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풀어놓습니다. 그거요, 2년 전 기준으로 보면 완전 SF 소설 같은 얘기죠. 이 말 한마디가 카바나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그냥 압축해서 보여줬습니다. 바로 앰비언트 에이전트라는 이름의 내부 AI 도구 이야기였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AI가 스스로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버그를 찾아내요. 그리고는 원인을 분석해서 그걸 고치는 코드까지 자기가 직접 짜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인간 엔지니어한테 자, 내가 이렇게 고쳐봤는데 검토하고 승인만 해줘 하고 보내는 거죠. 정말 2년 전에는 공상과학 같았다고 말할 만하죠. 이건 카바나의 자동화가 단순한 수준을 넘어서서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을 알아서 처리하는 단계까지 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첨단 기술이 있어도 결국 자동차는 실물이잖아요. 수백만 대의 차를 사오고 정비하고 고객 집 앞까지 배송하는 이 물리적인 과정이 없으면 다 소용없겠죠. 분석가들 역시 이 지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단한 기술을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있나요? 카바나의 물리적인 네트워크 전력, 그 목표는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바로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구조적으로 가장 잘 사들일 수 있는 회사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른 경쟁사들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그 전략이 어떻게 현실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카바나는 예전에 인수한 아데사의 경매장과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검수센터를 합쳐서 하나의 거대한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어요. 특히 저기 보이는 27개의 통합시설이 핵심인데요. 여기서는 어떤 차가 들어오든 소매로 팔지 도매로 넘길지 가장 효율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물리적 네트워크의 힘은 실제 결과로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피닉스에서 당일 배송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결과를 좀 보세요. 전국적으로는 고객의 10%만이 당일이나 다음날 배송을 받는데 피닉스에서는 무려 40%에 달합니다. 이건 그냥 숫자의 차이가 아니라 고객 경험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된다는 걸 의미하죠. 심지어 피닉스에서는요, 매일 약 2,500대의 차량을 당일 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천 대의 차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고르고 몇 시간 만에 내 집 앞에 차가 도착하는 경험. CEO가 강조했듯이 이건 다른 회사가 정말 따라하기 힘든 카바나만의 아주 강력한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월스트리트와 카바나의 아주 팽팽했던 질의응답 내용을 쭉 훑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질문과 답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결론은 뭘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하나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카바나는 분명 단기적인 성장통과 수익성 압박을 겪고는 있지만 그걸 극복하기 위한 시스템을 착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공상과학 같던 AI 기술은 이미 현실에서 돌아가고 있고 거대한 물리적 네트워크는 속도라는 경쟁자가 따라올 수 없는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월스트리트는 이번 질의응답을 통해 화면한 셈입니다. 아, 카바나가 이제 단순한 중고차 판매 회사를 넘어서 기술과 물류가 결합된 하나의 거대한 자동차 처리 기계로 진화하고 있구나 하고요. 결국 카바나가 만들고 있는 건 자동차 구매라는 경험 자체를 완전히 바꾸려는 거대한 기계인 셈이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피자를 주문하듯이 그냥 몇 번의 클릭만으로 자동차가 내 집 앞에 도착하는 그런 미래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미래는 훨씬 더 가까이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